웹툰의 매력적인 주인공 만들기. 안녕하세요. 다음화가 궁금해지는 웹툰 연출의 박연주입니다. 오늘은 웹툰의 창작과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창작이 굉장히 쉽진 않죠. 이 창작하는 방법, 이런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이 웹툰이 스토리텔링과 작화 영역에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툰의 창제작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 찾기, 아이디어 기획,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로그라인과 시놉시스를 만드는 건데, 사실 소재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찾느냐? 사실은 주변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에서 약간씩 다른 부분을 찾아줘야만 이 재미 요소가 좀 더 높아지게 되겠고요. 아이디어 기획이란 것도 뭐 크게 뭐 대단한 기획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편리함 같은 거라든지 내가 좀 상상해서 바라던 부분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만들어내면 독자들은 더 좋아하겠죠. 거기에 이제 로그라인과 시놉시스를 더해져서 콘티를 만들고, 이 콘티는 스토리보드라고도 하고요. 어, 콘티가 되면 데센과 펜터치를 한 후 채색 배경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웹툰 콘텐츠라고 하죠. 웹툰을 콘텐츠라고도 하는데 스토리텔링 영역하고 작화 영역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보시면 소재 찾기, 아이디어 기획, 로그라인, 시놉시스까지는 사실 스토리텔링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콘티나 데생, 펜터치, 채색, 배경 편집은 작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겠죠. 먼저 스토리텔링 영역이 구축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작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재 찾기를 한번 볼까요? 아이디어 기획인데요. 첫인상이 얼마나 빨리 결정되는가, 이것을 프린스턴 대학 연구진이 뭐 발표를 했어요. 2006년도에. 그래서 낯선 사람을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0.1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참여자들한테 증명사진 70장을 보여주고 호감도와 매력도를 평가하게 한 후에 첫 번째 참여자 그룹에게는 0.1초, 두 번째 참여자 그룹은 0.5초, 세 번째 그룹은 1초간 사진을 볼 수 있게 했고요. 결과 첫인상의 77%가 0.1초 만에 결정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을 했을 때, 이때 결정나는 시간이 0.1초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초두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제시된 정보가 뒤에 알게 된 정보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는 첫인상이 일단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웹툰은 어떻게 할까요? 웹툰은 첫인상은 썸네일, 제목, 로그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제대로 독자들한테 각인되지 않으면 작품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제목도 재미있게 호기심 가듯이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로그라인도 좀 더 아이러니컬하게 만들어서 독자들을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연출의 작품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과정인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처음부터 굉장히 처음 보는 그런 아주 신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 바꿔주는 것, 이것을 서로 합쳐서 만들어내면 이것도 창조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아이디어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고 기존에 있던 것과 차별화하는 것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기획을 비틀어 봅니다. 흔한 아이디어를 비틀면 재미있는 기획을 만들 수 있고요.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상상으로 키워드를 만들고 실제 상황에 이야기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다는데요. 이 스캠퍼 기법은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차안했던 오스본이라는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체크리스트 기법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것과 결합하거나 기능을 대체하거나 확대하거나 강화하고 늘리거나 축소하고 압축하거나 분할하고 순서나 레이아웃을 바꾸기 같은 이런 질문이 아이디어 발상을 촉진한다고 했어요. 1971년도에 밥 에버리라는 오스본의 체크리스트 기법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스캠퍼 발상법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디어 발상법은 진화해야 한다는 평소의 신념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아이디어 발굴 키워드가 있는데요. 대체하기, 결합하기, 조절하기, 변경, 확대, 축소하기, 용도 바꾸기, 제거하기, 역발상, 재정리하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전에 있던 내용을 가져와서 새롭게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뭐 드라마, 영화를 보게 되면 예전 작품들을 좀 가져와서 바꾸거나 해서 이야기를 좀 더 신선하게 만들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재조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캠퍼 기법에서 기한한 7가지 아이디어 발굴 키워드에서 나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뭐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종합해서 아이디어를 마음대로 만들어 보는 기법이고요. 자, 이제 제목 짓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제목 짓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인상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컨셉과 장르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신선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품을 압축해서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흥미를 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타겟층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제목을 짓지 못하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제목이 없으면 작품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짜 제목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컨셉 찾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필요해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컨셉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유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의 일과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를 하고 뭐 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후기를 적어보고 자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대 입장을 취한다면 내가 너라면 너가 나라면 이런 식으로 자꾸 반대적인 입장을 취해서 이 컨셉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컨셉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찾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이죠. 키워드로 한번 찾아본다면 이제 우리는 인터넷의 힘을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트렌드가 곧 키워드가 되기도 하고요. 장르와 소재, 관계, 주인공 특성 등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리디북스닷컴에 가시면 여기 키워드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로 쭉 찾으면 거기에 맞는 그런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라인이라고 있는데 로그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것도 첫인상을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로그라인은 완결된 줄거리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장이나 2문장까지 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야기의 주된 배경을 결정하고요. 주인공을 결정하고 악당 혹은 장애물을 설정하고 이 이야기가 어디서 끝날지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로그라인에는 아이러니, 반전이 포함된 주인공, 그리고 주요 사건, 목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고요. 로그라인은 미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흥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로그라인이 만들어진 작품들도 여럿 있어요. 좋은 그 로그라인들이 독자를 이렇게 현혹해서 작품을 보게 만드는 아주 잘 만든 로그라인들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웹툰, 만화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로그라인은 아이러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야만 독자들이 더 좋아하고요. 로그라인의 역할은 낚시를 하는 것이다. 예, 낚시라는 뭡니까? 물고기 잡는 거죠? 예,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 미끼를 던져야 되잖아요. 밑밥을 던지는 것처럼 예, 이렇게 미끼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그라인의 역할이고요. 로그라인은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제를 한 문장으로 아니면 한두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죠. 로그라인의 예시를 한번 보면 뭐 네이버 웹툰에서도 로그라인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면 여기 이제 네이버 웹툰에 가보시거나 뭐 다른 웹툰 사이트에 가보시면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소개된 그런 문장들이 로그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로그라인의 예시에 보면은 뭐 한번 볼까요? 타임 1937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일제강점기의 조선과 중일전쟁의 시대에 떨어진 우리는 어떻게 조국을 되찾을까 고민했다. 방법은 하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격동의 제2차 대전기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 없었다. 이것이 로그라인입니다. 예, 대체 역사물의 작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시놉시스가 있는데 이 시놉시스는 작가가 생각하는 주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놉시스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의 지필의도, 작가의 주관과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명료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또한 주제, 기획 의도, 등장인물, 줄거리 이 네 가지 기본 요소를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됩니다. 시놉시스는 A4 용지에 3-4배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긴 한데요. 뭐 굉장히 어렵다면 줄거리를 한 10줄 정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줄거리는 시간 순서대로 흐르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승전결 단계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주제를 볼까요? 주제는 간결하고 분명하게 한 줄 정도로 요약합니다. 주제에는 제목과 장르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해야 돼요. 주제를 정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잘하는 것을 찾아보고요. 자료 수집은 현장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트렌드, 대중의 관심 등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신 있는 부분은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정하기도 하고 사건에 집중해서 생각합니다. 대강의 줄거리를 만들고 한 줄로 요약해 본 다음 제목을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장르를 정해야겠죠. 이 장르는 프랑스어로 갈래를 뜻합니다. 사실 이게 현장감이 필요한 자료 수집은 실제 인터뷰를 또 해야 되고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겠죠. 기획 및 집필 의도 이 부분이 작품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작품을 왜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 짧게 쓰면 안 되고 한 3줄 정도 쓰는 게 좋습니다. 해당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고 보통은 5줄 정도로 쓰는데 5줄이 좀 안 되면 3줄 정도라도 써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필의도는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 콘텐츠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써야 되고요. 왜 이 콘텐츠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 의도를 자세히 작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독자한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 및 집필 의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시놉시스 예시를 제가 여기에 넣어 놨는데 주제 및 기획 의도 같은 부분도 써 놨고요. 그다음에 로그라인도 썼고 주 타겟층, 그다음에 줄거리 등을 써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작품의 콘티나 작품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장인물,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나타내야 하는데요. 주연과 조연, 그 외의 인물들의 연령, 성격, 말버릇, 과거, 신분, 지위, 인물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캐릭터를 만들 때 환경, 이 환경은 이름이나 국적, 나이, 성별을 말하고요. 외적인 부분이죠.
성격은 내적인 겁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건 다 취향, 이런 건 내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인물 이력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인물 이력서에는 사실 또 하나 들어갈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헤어스타일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주 하는 표정, 그쵸?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한 표정, 이런 부분들도 좀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벤치마킹, 자료 수집 등 무브먼트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찾아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 제가 써놨죠? 예. 취미, 키, 몸무게, 체격, 머리 스타일, 패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성격, 예, 중요합니다. 성격. 그다음 배경, 매우 중요합니다. 배경은 살아온 이 캐릭터에 대한 과거 행적이에요. 살아온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나중에 독자들에게 개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브먼트의 예시는 작품을 가져온다는 얘기고요. 레퍼런스 등을 많이 참고해야 되겠죠. 인물이나 소품, 패션, 스타일 등을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에 가져올 때는 실제 이미지를 가져오기도 하고 만화나 애니메이션 쪽에 있던 그런 캐릭터들을 가져와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만들려면 매력적이어야 되겠죠. 이 매력적인 등장인물을 만들려면 순서가 아닌 생각나는 대로 성격, 습관, 열등감, 친구 및 주변 관계, 이상형, 연애 경험 등을 문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등장인물의 배경들을 만들어서 개연성을 높여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등장인물의 과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야만 독자들은 이해를 더 잘 해주겠죠.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마인드맵이 있죠. 예, 주제를 정하고 여기에 주 가지를 만든 다음 여기에 보조 가지를 만들어서 계속 뿌리를 뻗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 가지에서 핵심어 등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애니어그램이 있습니다. 히라버에서 아홉을 뜻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9개의 점이 있는 도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이 등장인물들을 9개를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캐릭터의 설정을 위해서 성격 및 행동 유형을 9가지로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성격 유형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림이죠. 그래서 중재자가 있고 개혁가, 조력가, 성취가, 예술가, 사색가, 충성가, 낙천가,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서로가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 사이에서 우리가 작품에 있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유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격 및 행동 유형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고 애니어그램으로 등장인물들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의 특성은 표면적 특성과 이면적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 특성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업관부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면적 특성은 뭔가요? 독자는 캐릭터가 성장 반전하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면적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예, 캐릭터가 입체적이고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입체적인 인물은 인간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약간 좀 부족한 인물, 예, 이럴 때 독자들은 이 캐릭터를 좀 더 보다듬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다가 불안정하고 인간적인 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일으키려면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독자들과 비슷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독자들이 나랑 비슷하구나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죠. 예, 모성애를 유발하기도 하고 매력적인 캐릭터가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에게 굉장히 다가가는 그런 캐릭터가 되는데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입체적 인물이 이중적이란 것은 단순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결론은 갈등 구조가 있어야 된다. 내면적인 갈등도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계단을 올라간다면 그 계단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고통이 따르겠죠. 그런 허들도 있고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잘 헤치고 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인공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 캐릭터를 가지고 만드는데 자세히 만들려면 그런 거죠.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내가 갖고 있는 연령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의 연령대를 정확히 맞추려면 내가 지금 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연령대를 맞추는데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롤모델 캐릭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 롤모델 캐릭터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존경하는 캐릭터를 말하죠. 대신 이렇게 하려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줄거리를 볼 거야. 줄거리는 사건을 시간 순으로 요약하고 나열하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줄거리에는 세계관을 구축해서 이 세계관을 토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설정에 따라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환경,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설정되고 인물들의 갈등 구조를 통해서 사건을 만들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4단 구조가 있어요. 이것은 기승전결이죠. 기는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승은 이야기의 발전, 등장인물을 투입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사건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뒤집어 버리는 듯한 이야기, 반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숨겨진 이야기를 겉으로 꺼내서 반전을 보여주고 절정 단계를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결말입니다. 독자에게 감정을 전달해야 되고 여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결말에서 반드시 기에서 설정, 처음 부분에 설정한 주인공의 욕망의 결과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는 거죠.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는 거고, 이 욕망의 결과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가 선택한 행동이 교훈이 됩니다. 실패한다면 다가온 위기가 반민거사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결말에서 주인공이 욕망의 결과를 다루지 않는다면 관객은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과 캐릭터를 하기 때문에 기승전결에서 승의 단계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 그래서 세계관을 더 깊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승전결의 승을 의미 있게 사용해서 만든다. 5단 구성은 뭔가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플롯의 구성입니다. 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기승전결은 시간 순서대로 가는 스토리이고요. 5단 구성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플롯의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단은 사건의 암시, 그 다음에 전개는 사건의 발생, 그 다음에 위기는 사건의 반전.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절정 단계에서는 사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주인공은 초목표를 다시 이룬다. 초목표가 이제 처음부터 정한 그런 자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결말은 사건의 결과를 통해서 모든 사태가 해결되는데요. 초목표란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내가 생각한 목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인공은 다음에 나올 단계인 전개에서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러시아의 연출가 겸 배우인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가 제안한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이 초목표가 슈퍼태스크라고도 하고, 이것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 목표를 같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뭔가 주인공과 함께 동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연출도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동양에서는 기승전결로 나눠져 있지만 서양에서는 또 1, 2, 3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승전결의 기가 1장이고 승전이 2장입니다. 그 다음에 결이 3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다. 동서양을 비롯해서 다 똑같다. 사실 이야기 구조는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단편 구성할 때는 발단에서부터 결말까지 5단 구조를 단 한 번만 사용하지만 갈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 하나 선택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중편의 구성은 하나의 전개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다양한 갈등을 풀어내고 있고요. 갈등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치해서 내용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사실 스토리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알아본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야기 짜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가 궁금해지는 웹툰 연출